제가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하거나 아니면 유포되는 그 경로 속에 이제 포함된 친구, 이제 소위 말하면 가해의 친구라고 한다면 피해를 당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셜 프로파일러에서 저희 유튜브에서 교사가 아닌 분들을 처음 이제 초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사가 아닌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교사 외에 굉장히 많은 직업군이 있는데 그래도 청소년들과 가장 가깝게 또 접하고 있는 분들이 누굴까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좀 시끄럽게 하고 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가장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굴까? 물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경찰 분들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나라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 분들이 계시죠. SPO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이백형 경사님과 양병윤 경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개인적으로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이백형 경사라고 했는데 저 이제 경감이고 이제 경감. 예, 이제 그 직위가 있는데 또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정확히 얘기해. 네, 저는 그 동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그 SPO 팀장 이백형 경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등포 경찰서 그 SPO로 활동하고 있는 양병윤 경사입니다. 경사님과 경감님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인상을 좀 푸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요즘에 딥페이크 성범죄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활동도 하고 계시고 아마 학교에 가셔서 평상시에도 이제 SPO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또 학교 폭력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아이들 선도를 위해서 혹은 그 친구들이 어떻게 좀 바람직하게 생활교육을 할 수 있을지, 생활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개입하고 하실 텐데 요즘에 어떠세요? 그 SPO는 2012년도에 그 이제 만들어진 그런 제도인데 지금 현재 제가 처음에 SPO를 하면서 오프라인상의 폭행, 절도, 뭐 예를 들어 뭐 상해 그런 어떤 그 외형적인 그런 범죄였다면 점점 지금 시대가 흘러가니까 저도 이제 페이스북도 하게 되고 인스타그램도 하게 되고 이제 사이버 폭력 쪽으로 많이 이제 변화가 돼요.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발빠르게 그것을 대처하고 또 해결하려면 그 학생들과 이제 눈높이도 맞춰야 되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딥페이크가 지금 굉장한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학교에 찾아가서 직접 대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가 저희 관내에는 중학교가 16개,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7개가 있어서 23개 학교인데요. 지금 이 정책이 나오고 나서 그냥 계속 가서 학생들과 1대1 대면도 하고 지금 하루에도 뭐 2번, 3번 강의를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심각성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처벌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부드러움보다는 경각심으로 강하게 지금은 누구나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장난과 호기심이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받아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양경사님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2018년부터 16년이죠.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을 해오면서 아이들의 비행에 대한 어떤 경향이나 추세 이런 경험을 한 부분을 보면 과거에는 그 이백형 경감님 말씀하셨듯이 오프라인상에서 절도, 공갈 그리고 폭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다수를 이뤘거든요. 실제로 뭐 117이나 사건 들어오는 부분도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사회적 환경이 변했잖아요. 뭐 페이스북, 카카오톡으로 시작해서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텔레그램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이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그 디지털 상에서 SNS 상에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보통 이제 그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제가 통계를 살펴봤는데 교육부에서 그 딥페이크 관련한 통계를 한번 봤어요. 네, 그 2024년에 1월부터 9월 말까지 총 이제 신고가 된 게 507건. 그리고 그게 수사 의뢰가 된 게 417건. 네. 그 8월, 9월 달에 급속도로 늘어났고요. 앞으로도 이 추세가 멈춰지지 않을 것 같고,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그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의 사회성이 굉장히 결여가 되면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많이 사라지면서 그런 어떤 충동적인 디지털 범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바쁜 일정을 좀 보내고 계실 텐데 아마 그 두 동작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는 이제 특별히 그 청소년 경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것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서울에 31개 경찰서가 있는데 그중 한 10개 경찰서가 청소년 경찰학교라고 그 명칭되어 있는 그런 특별히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경찰학교에서 하는 게 뭐냐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청과 또 저희 그 교육부가 협업을 해서 만든 그런 장소인데요. 그러니까 치안센터를 이제 개조해서 만든 그런 장소입니다. 그 학생들이 또 청소년들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폭력 문제에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노출돼 있고 또 이들이 어른이 없는 성인들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나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이버 범죄라든지 지금 디지털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이야기합니다만 딥페이크가 이렇게 막 불거지게 되면서 딥페이크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보편적으로 아시다시피 그 SNS 특성상 뭐 팔로우나 아니면 친구를 맺으면 이게 전부 다 그 공연성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뭐 다운로드해서 또 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면서 피해 학생이 굉장히 어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어떤 트라우마를 겪기 때문에 그리고 오프라인상에서는 그냥 뭐 한번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빼는 건 일회성이잖아요. 디지털 환경 특성상 굉장히 그 피해 전파성, 신속성 그리고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당연히 심각한 어떤 비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디지털 그 미디어에 한번 그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삭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신속하게 전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내가 삭제하더라도 이걸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는 것이라고 상정을 해본다면 사실상 삭제가 어려운 게 아니냐. 그러니까 완전 삭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인터넷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이제 의뢰를 하고 요즘은 이제 또 117만 해도 바로 삭제 가능하게끔 지금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갖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소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까지 저희가 속속들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그 친구들이 사실은 그걸 갖고 있고 제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고민하는 애들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그럼 이 아이들이 사실은 뭐 끙끙 앓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담소도 더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나 또 사실 법이 지금 이번에도 뭐 법령이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시청 소지도 가감하게 하고 이제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또 처벌도 높게 되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지금 알고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만 딱 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틈새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다가서고 좀 해결을 해줘야지 않을까. 혹시 이제 내가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하거나 아니면 유포되는 그 경로 속에 이제 포함된 친구, 이제 소위 말하면 가해
친구라고 한다면 그 피해를 당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피해를 당하면 사실은 일단은 저도 그런 이제 딥페이크 이런 범죄가 최근에 이슈화되기 전에 가장 저한테 면담을 많이 왔던 게 그런 그 몸캠 피싱 같은 게 많이 와요. 총사님 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서 이게 지금 그 사람이 돈을 안 주면 친구들한테 유포하겠다. 그리고 한 명한테 벌써 했다. 빨리 돈을 보내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안절부절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를 찾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그래요. 이 여러 차례 몸캠 피싱을 그 제가 접수하고 또 상담을 받아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이 그 상대방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알려줘야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경찰에 알리고 그 보호자에게 알려서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이 친구는 이제 창피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이 사실은 괜찮다고 제가 말해도 이제 자기 친한 친구한테 한두 명한테 이제 보낸 거예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고 빨리 그거를 삭제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경찰이나 보호자에게 빨리 연락해서 그거를 방어 차원에서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피해를 보면은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또 성범죄, 성폭력 이렇게 이제 명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SNS 상에 이제 사진을 올려놓으면 그걸 AI 기술을 활용해서 성행위에 대한 동영상으로 바꿔버린다든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에게 SNS에 사진 다 내려라.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뭐 학교에서도 사실은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냐. 뭐 일단은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이 딥페이크 범죄가 대단히 심각하고 또 이런 처벌이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는 이제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경찰도 예방 강의뿐만 아니라 쇼츠도 만들고 또 영상도 만들고 아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학교에서도 계속 요청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특별 예방 교육 차원에서 자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사례를 하고 이제 생활지도부장 선생님께서도 이제 방송 교육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알리고는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해서 이제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상 같은 거 보면 노담 같은 거 보면 난 담배를 피지 않는다 뭐 그래서 근데 그런 자꾸만 보고 접촉을 하니까 아이들도 그런 멘트를 따라하고 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좀 집중력 있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포스터도 좀 붙이고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학생들이 많이 접촉할 수 있는 학원가나 뭐 아니면 뭐 그런 방송이나 게임 같은 데서도 뭐 잠깐 플랫폼 회사에서 엄중하게 처벌되니까 뭐 이렇게 하든지 뭔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뭐 너무 막 플랫폼 회사에서 그런 거 하면 뭐 안 된다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 우리가 이제 2019년에 큰 사건이 있었죠. 엠번방 사건이 그렇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소라넷, 박사방, 그다음에 엠번방 네.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잘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인들의 사건 정도 어떤 범법자들의 사건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일반화돼서 일반 청소년들에게 이제 유입이 되고 그들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학교나 가정에서 이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지도해야 될지 교육해야 될지 굉장히 막연한 상황들에 이제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일견의 이제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예방교육에 참여한 청소년과 예방교육을 참여하지 않았던 청소년을 비교 조사한 게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돼서. 그 비교를 해보니까 예방교육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소위 성착취 그루밍 같은 범죄력이 다가왔을 때, 범죄 손길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시선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그게 범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제 쉽게 휩쓸리는 경향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혹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날 때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 하실 때 학생들 만나시잖아요. 어떤 반응을 좀 보이시나요? 보통 그 지휘 비행이라고 하잖아요. 보편적인 비행에 대한 것들은 이미 많이 들어왔고 사회적인 어떤 경각심을 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 이제 그 N번방 이후에 디지털 성범죄 이번에 딥페이크 관련해서 좀 강하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는 몰입도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지금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그 합리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정들이 보여서 좀 다른 것 같고요. 보통 경찰관들이 대면으로 이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방송으로 하거나 그리고 가해 학생을 직접 만나서 이제 선도를 하거든요. 이제 최근에 보면 디지털 성범죄에 그 연루되어서 학교 폭력으로 접수된 친구들이 제 경험에 의하면 일반화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비행을 답습하거나 뭐 심한 어떤 그 처분을 받은 아이들보다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장난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친구에 대한 공감 능력 없이 한 경우가 많아서 정말 그 경각심 있는 교육을 하게 되면 합리적으로 아이들이 정서 행동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생활안전부장님한테 어떻게 생활하냐 물어보면은 진짜 조용히 정말 착실하게 생활한다 이런 얘기를 모 학교에서 또 들어가지고 최근에 디지털 딥페이크 관련 교육은 과거와 다르게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방 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두 분에게도 약간 연배 차이가 느껴지는 게 생활인권 부장님이라고 하시고 생활지도 부장님이라고 하셨거든요. 약간. 옛날에 그래도 조금 학생부장이라고 안 하신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부장이라고 하면 조금 옛날 분들 말씀하시는데 생활지도 생활인권 부장님. 네, 좋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은 젊은 세대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사실 그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련해서 이미 그 텔레그램이라든지 X라든지 이런 그 SNS 상에서 이제 소셜 미디어가 되고 있는 플랫폼들 그 회사에 대해서 그 이제 글로벌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 글로벌 기업에 대한 부분을 통제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는 자율 규제를 이제 했는데 자율 규제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청소년들 뭐 이거 한 범죄입니다. 캠페인도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범죄에 대한 부분은 속아내지 않고 그냥 유통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브라질이나 인도나 그 독일 그리고 그 유럽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X라든지 텔레그램이 이제 러시아에서 시작한 곳이고 그 다음에 본부가 두바이에 있고요. 그리고 그 서버는 여러 각국에 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때마다 옮겨 다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아예 텔레그램이나 X를 브라질에서 접속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뭐 이렇게 협조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강력한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 전담 경찰관이 또 청소년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범죄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지혜를 얻는데도 또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